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어내는 사람,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쏘가리하는 사람들까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깊이를 말합니다. 그릇이 크다는 말은 어쩌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뜻할지도 모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돌멩이에도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큰 그릇은 어떨까요? 물방울 몇 방울이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그릇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삶은 우리를 끝없이 시험합니다. 작은 다툼이 생길 때,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스스로의 그릇 크기를 알게 됩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야 강한 나무를 알 수 있듯 역경과 도전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작은 일이란 우리의 화, 질투, 집착 같은 감정들이겠지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11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감동적이고 때로는 씁쓸하기도 한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연들을 통해 여러분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한 길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큰 그릇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준비를 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질투와 비교를 멈추기입니다. 질투와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질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열등감의 늪으로 끌어당기죠.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 속의 왜곡된 모습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데 집중하라.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질투는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를 점점 더 작고 무력하게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이 씨의 사례는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3세의 이 씨는 작은 동네 꽃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오래된 동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손님 대부분이 이웃 주민이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정성과 손길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죠. 이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신선한 꽃을 사와 정성스럽게 정리했고 손님들에게 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가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꽃집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대형 꽃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다양한 상품군과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내세워
단숨에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씨의 가게를 찾던 손님들마저 점점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게는 이제 끝났나 봐. 이 씨는 날마다 한산한 가게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밤이면 대형 꽃집의 소셜미디어를 뒤적이며 화려한 사진들과 반응을 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 그녀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님을 맞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사는 꽃은 특별해요.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가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단순한 말이었지만 이 씨의 마음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대형 꽃집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신만의 가게가 가진 진짜 가치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대형 꽃집과 경쟁하려 애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녀만의 매력을 더 살리기로 했습니다. 꽃 한 송이마다 손수 작성한 메시지를 붙여 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 한 송이에는 당신의 하루가 이 꽃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해바라기에는 항상 밝게 웃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이 씨의 가게는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꽃집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가게는 따뜻함과 정성이 담긴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다시금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대형 꽃집이 줄 수 없는 정서적인 가치를 손님들에게 전달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질투와 비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과 강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자신만의 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고기가 나무를 오르지 못한다고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에 집중했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비교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빛내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의 그릇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며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작은 일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발밑의 작은 웅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면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고 지나가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넓은 시야를 유지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크기와 같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 집중하면 인생도 작아지고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넓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박 씨의 사례는 작은 일에 매달리며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고 더 큰 시야를 가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0세의 나이에 택배 기사로 일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을 두드리며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예민해지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한 고객이 박 씨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왜 택배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중요한 물건인데 이래서야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고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사과하며 고객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말이 계속되자 그는 점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배달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탓하는 걸까?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십니까? 택배가 지연된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씨의 말에 고객은 더 크게 화를 냈고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일은 결국 회사로 보고되었고 박 씨는 잠시 일을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박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집 앞을 오가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나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직 후 박 씨는 달라진 모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고객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고객은 박 씨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중요한 서류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도 차분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편지는 박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큰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바람이 불면 장가지들이 흔들리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더 큰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박 씨가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듯이 여러분도 더 큰 시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오늘 일어난 작은 실수나 문제는 내일이면 지나갈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인생의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감사는 마치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 감사의 마음은 희미하지만 따스한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순간이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 작은 감사들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 축복 속에서 산다. 오늘 소개할 윤 씨의 이야기는 감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67세 윤 씨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왜 나는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삶에서의 작은 기쁨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내와의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복지관에서 감사일기 쓰기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감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감사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끓여준 국이 따뜻했다. 단 한 줄, 그것이 그의 감사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글을 써내려갔지만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 일기를 쓰다 보니 점차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즐거웠다. 윤 씨는 일기를 쓰며 비로소 자신이 평범하다고 여겼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쓴 한 문장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었다. 윤 씨는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비교 대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동네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이 겪은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주민은 윤 씨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며 덕분에 저도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감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윤 씨가 처음 감사일기를 쓸 때는 억지스러웠을지 몰라도 매일 작은 감사들을 기록하며 그의 시야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감사는 가장 작은 행복을 가장 큰 행복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윤 씨처럼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저녁 하늘의 별을 보며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도 감사로 가득 찬 풍요로운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결과는 보통 우리의 눈길을 가장 먼저 끌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결과만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결과는 단지 한순간의 성취에 불과하지만 과정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배움과 삶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일과도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순간적이지만 오르는 동안 만난 풍경과 느꼈던 땀방울의 소중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있다. 오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간 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최 씨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정직한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식당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와 푸짐한 한 끼로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손님이 줄어들었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대로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그는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하루하루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가족들도 그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모두가 힘들었기에 선뜻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지를 두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평소 즐겨보던 요리 채널의 영상을 보며 문득 떠올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사람들과 나눌 방법이 없을까? 그는 비록 가게 운영이 어렵더라도 요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작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주방 한쪽에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철나물로 새 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짧은 영상 속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에게만 공유되었지만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영상에서 화려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아닌 정성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장님, 식당이 어려우시더라도 요리하는 모습 보니 위로가 됩니다. 계속 해주세요. 이 한마디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요리 과정을 공유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식당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달 전문 식당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메뉴와 영상으로 소통하며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도 이야기가 있다. 는 그의 철학은 배달 음식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 씨의 배달 전문 식당은 입소문을 타며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재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했더라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으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 여정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정을 즐기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미국의 성공학 강사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다. 우리의 삶은 결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노력과 배움,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과정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세요. 결과는 단지 그 과정의 증거일 뿐입니다. 과정 속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5번째는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기입니다. 성공이란 달콤한 과일처럼 우리를 매혹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에 머무르면 그 달콤함은 금세 쓴맛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작은 성공은 시작일 뿐, 진정한 성장은 지속적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성공은 스스로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고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다가 소중한 가치를 잃을 뻔했던 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과 끊임없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 씨는 50세에 은퇴 후 작은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며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요리에 대한 열정과 섬세한 손길 덕분에 금세 단골 손님을 확보했습니다. 정 씨의 치킨은 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양념 맛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치킨 정말 맛있어요. 라는 리뷰가 이어졌고 주변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매달 증가했고 정 씨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때때로 방심을 부릅니다. 그는 바쁜 매출에 치중하면서 점점 작은 디테일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재료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직원 교육에도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손님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가게 SNS에 올라온 한 손님의 리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네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품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지금은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과 긴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품질 관리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손님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정 씨의 가게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 손님들의 신뢰를 잃을 뻔했던 경험을 깊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성공은 잠시 머무는 쉼터일 뿐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다. 작은 성공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 자리에 멈추면 발전은 없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성공 뒤에 숨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공 뒤에는 더 큰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일 뿐, 진정한 성장은 그 성공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성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되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6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실패란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단지 이 길은 아니다 라는 신호일 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인생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이끄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효과가 없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길을 제거하고 더 나은 길을 탐색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김 씨의 사례는 실패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김 씨는 52세에 평생 다녔던 정비소를 떠나 자신만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정비소는 꽤 순조로웠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의 꼼꼼한 정비 기술은 입소문을 타며 인근 지역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대형 수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차, 너 아니면 못 고쳐? 친구의 말에 김 씨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기도 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차량의 주요 부품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김 씨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수리를 완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끝내 완벽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실망했고 그 일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김 씨 정비소,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이래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지면서 정비소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내가 정비공으로 평생을 일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실패라니. 그냥 이 일을 접는 게 나을까? 김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의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뭘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배움 없이 성공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김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그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김 씨는 수리 실패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실수뿐 아니라 고객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비 절차와 고객 관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수리 전 모든 가능성과 리스크를 고객과 명확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실패했던 친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 고쳐 미안했어. 이번엔 내가 무료로 다시 봐줄게. 김 씨는 차량을 완벽히 수리했고, 친구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김 씨의 정비소를 적극 추천하며 단골 손님을 여럿 소개했습니다. 김 씨의 정비소는 다시 평판을 회복했고 더 많은 손님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처럼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혁신한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실패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삶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실패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기입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 경험, 가치관에서 비롯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이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의견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더 큰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위대한 정신은 반대되는 생각들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의견을 통해 자신을 더 넓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 씨의 이야기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4세의 정 씨는 동네 노인회 회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나 많은 일들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한 리더십 뒤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정 씨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준비 회의에서 한 회원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야외에서 진행하는 대신 실내에서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정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입니다. 회의는 정 씨의 주장대로 마무리되었고, 다른 회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날씨는 정말로 무더웠고,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더위에 지쳐 일찍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분위기는 썰렁했고 회원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회원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늘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 우리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러나 밤새 생각한 끝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이후 정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하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거 도입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회원들 사이에서도 정 씨가 정말 달라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 씨 스스로도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넓히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경청은 존중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고집하며 다른 관점에 귀를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의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그들이 가진 생각과 시각이 여러분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고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박 씨의 사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인정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58세로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실수 없는 완벽주의자로 불렸습니다.
매년 회사 감사가 있을 때마다 박 씨가 처리한 재무 기록은 단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 상사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박 씨의 완벽함에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박 씨는 서류 한 장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래처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조건이 뒤바뀌면서 회사는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엔 박 씨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거야. 모두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실수를 다른 문제로 덮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거래처 측에서 서류 오류를 발견하고 항의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박 씨의 실수는 회사 전체에 드러났고 동료들과 상사들 사이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모든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고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마음의 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씨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을 만드는 거예요. 박 씨는 용기를 내 상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태도는 상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후 박 씨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거래처와 재협상을 진행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일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렸지만 회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씨의 솔직함과 책임감은 동료들과 상사들 사이에서 다시 신뢰를 얻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의 증거이며 더 큰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실수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을 비우는 연습하기입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담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담을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지요.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움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 비우는 연습은 단순히 자신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 윤 씨는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과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자주 확인하며 늘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벌어둔 돈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이 해줘야 해. 그래야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거지. 그러나 그의 집착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윤 씨의 집에 놀러 오는 날, 윤 씨는 손주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뒤에도 곧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은 조심히 써야 해. 부수면 새로 사야 하잖아. 전기세 아까우니까 불은 꼭 끄고 다녀라. 윤 씨의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손주들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윤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돈 하면서 애들만 힘들게 한다면 누구도 집에 오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윤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열린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윤 씨는 강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집착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가둬두는 감옥입니다. 윤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하나씩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가족을 통제하려는 마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강사의 말을 되새기며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는 뭐든 해도 좋아. 마음껏 놀아라. 라며 장난감이 부서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손주들도 점차 윤 씨의 집을 좋아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윤 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돈은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쓰려고 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너희가 행복하게 쓰길 바란다. 자녀들은 윤 씨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점차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관계와 행복을 채워 넣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채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집착으로 마음을 채우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내려놓음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비워보세요. 쥐고 있는 걱정, 불필요한 욕심, 타인에 대한 통제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비워낸 공간에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찾아올 것입니다.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 좋은 점뿐 아니라 부족한 점, 실수와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깊은 태도입니다. 자기애는 삶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뿌리가 없다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을 사랑하는 시작이며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기애는 인간 존재의 기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씨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삶을 다시 꽃피우는 법을 배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씨는 은퇴 후 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를 점점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성공적으로 은퇴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거나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 친구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까? 이런 생각은 정 씨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산책 도중 우연히 한 작은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책 냄새를 맡으며 책장을 넘기던 그는 한 문장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정 씨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구나. 그는 책을 덮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때 즐겼던 서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오래도록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성공과 비교하지 않았고 손주들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 씨의 얼굴에는 어느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하거나 포용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는 것부터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작은 실수나 불편함은 그저 흘려보낼 줄 알아야 우리 삶은 더 평온하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사상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 행복은 문턱에 닿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소한 일과 큰 가치를 구분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최 씨의 이야기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깔끔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집안의 작은 먼지나 어지러움조차 참지 못했고 늘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꼼꼼함을 칭찬했지만 가족들은 그의 성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빠랑 있으면 편할 수가 없다. 는 자녀들의 말은 최 씨의 마음에 종종 가시처럼 박혔지만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집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최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과자를 흘리면 어떡하니? 너,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놀란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손주의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그깟 과자 조금 흘린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손주와의 웃음 가득한 시간을 사소한 과자 부스러기 때문에 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일에 관해서도 더 너그러워지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가 또 과자를 흘렸을 때 그는 웃으며 청소기를 들고 와 바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하면 되지 뭐, 다음엔 내가 도와줄래? 손주는 활짝 웃으며 네, 라고 답했고 그 순간 최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라며 칭찬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최 씨가 작은 문제를 내려놓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소한 일에서 한 발 물러설 때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라. 인생은 더 큰 것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문제를 흘려보내고 큰 그림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 더 큰 행복과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과자 몇 조각 흘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11가지 방법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위한 비결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량을 베푸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쌓여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치 조약돌이 거친 강물에 닳고 닳아 동글동글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단련되고 갈고 닦여야 합니다. 처음엔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질투와 비교를 멈추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은 모두 그릇을 키우는 여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 휘둘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 작은 실수, 미미한 불편함들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야말로 큰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릇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행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삶의 여정을 즐기는 자세가 바로 큰 그릇을 완성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그릇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져 더 많은 행복을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고 그 큰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배움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더 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